동네 정신과 의사들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네요.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병원들도 참 여러 가지로 바쁘고 정신이 없고요. 진료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저희가 정신건강 매거진의 첫 번째 주제로 트라우마를 정했었는데요. 일단 이 주제를 미루고 여러분들의 관심사, 그리고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금 현재 최대의 관심사인 코로나 바이러스 특집편을 한번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영상 제목은 코로나로 잠 못 드는 선아에게 로 정하고 촬영을 하려고 하고요. 자, 우리 구독자님들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다들 불안하고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많이 정보들도 검색하시게 되고 주변 분들하고 많은 이야기도 나누실 텐데요. 저희 동네 정신과 병원들도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실제로 좀 어떤 변화가 있으신가요? 가장 큰 변화는 출근했을 때부터 마스크를 챙기는 거죠. 그리고 환자분들이 오셨을 때 발열 증상이나 호흡기 증상이나 여행을 다녀오셨는지 이런 것들을 다 물어보는 거. 정신과 환자분인데도 정신과 증상 외에 그러한 증상들을 물어보게 되는 것들이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자분들이, 정신과 환자분들은 또 이렇게 신체적으로 불안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환자분들에게 면담 시에 또 마스크를 또 쓰게 부탁드려야 되고, 또 환자분들이 또 얘기를 오랫동안 하시게 되니까 신체적으로 불편감이나 불안감 이런 것들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데도 죄송스럽지만 또 계속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희가 제일 불편한 것들은 마스크를 오래 쓰고서 8시간 이상 또 쓰게 되니까 끝나고 나서, 면담이 끝나고 나서 귀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그러한 힘듦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선생님들은 좀 어떠세요? 네,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좀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정신건강의학과에 오시는 환자분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됐는지 안 됐는지 사실 저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항상 감염에 대한 불안이나 공포가 있긴 한데요. 그 어느 날은 진료를 끝내고 이제 쉬고 있는데 목에 가래도 끼는 것 같고 약간 기침도 나오는 것 같고 가슴도 답답한 그런 느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집에 가서 샤워를 하고 쉬고 있는데 그래도 막 점점 가슴이 좀 답답하고 불안한 느낌이 들면서 약간 공황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자려고 누웠는데도 계속 그 느낌이 가시지 않았는데 자려고 보니까 옆에 이제 임신한 아내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혹시 코로나19가 감염돼서 아내한테 옮기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이 엄청나게 됐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밤 12시에 제가 의사 찬스를 썼지 않습니까? 대학병원에서 호흡기내과 교수를 하고 있는 친구한테, 지인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그래가지고 야, 나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 것 같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검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랬더니 친구가 오버하지 마라. 네. 아니 너는 열도 안 나고 기침도 없고 코로나19 확진 환자를 만난 적도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안심하고 하룻밤만 기다려봐라. 그래서 그 말을 들으니까 그래도 일단 좀 안심이 됐고 그 다음날 일어났는데 진짜 깨끗하게 증상이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런 일을 겪고 나니까 이 전문가의 신뢰성 있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번 기회를 바탕으로 불안과 공포를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는지 좀 더 잘 알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서 일반인들을 위한 마음건강 지침을 발표했는데요. 첫 번째, 불안은 지극히 정상적인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국가적인 위기나 재난 상황에서 불안에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불안의 순기능으로 마스크를 쓰고 손을 씻고 사람들하고의 적절한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게 되는 그런 기능이 있고요. 하지만 과도한 불안은 몸과 마음을 소진시켜서 부정적 스트레스를 주고 신체를 취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정확한 정보를 필요한 만큼만 얻길 바랍니다. 미디어와 개인 SNS에서 너무나 많은 정보가 노출되게 됩니다. 하지만 불확실한 정보는 오히려 불안을 너무나 많이 높이게 되고 이성적인 판단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나 전문가 집단이 발표하는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그런 정보들을 신뢰하는 것이 좋고요. SNS나 뉴스를 보는 시간을 어느 정도 제한하거나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정도만 한다면 구독자분들의 마음 건강, 많은 불안이 좀 사라지지 않을까요? 네, 네, 맞아요. 그렇죠. 네. 조성우 선생님이 불안하다고 하시고 이렇게 고백해 주셨는데, 솔직히 저도 목이 칼칼하면 혹시나도 이런 불안감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최근에 저희 환자분도 병원에 오셔서 코로나 때문에 불안하다고 하셨는데요. 코로나를 인해서 목이 아프고 또 기침도 나고 해서 검사를 받았는데도 여전히 불안해 하셨거든요. 이분에게 당신의 생각이 잘못되었으니까 마음을 굳게 먹어라, 주변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불안이 없어질까요? 아니요. 오히려 이분에게 연약하고 이런 탓으로 한 이런 말들이 자꾸 본인에게 상처가 되거나 트라우마로 남을 수도 있죠. 조성우 선생님 말씀처럼 불안하다고 인정하는 것이, 혹은 이게 자연스럽다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분이 불안하고 힘들고 두려움으로 힘들었다는 사실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불안해하거나 또 혹은 신체 증상이나 이런 걸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그럴 때 가족이나 친구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가장 먼저 할 일은 분들이 충분히 아플 수 있다는 것을 수용하고 인정해 주는 게 중요한 거겠죠. 물론 너무 힘들어 하시면 저희 같은 전문가를 찾아오실 수 있도록 격려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이런 불안할 수 있다는 거, 남들도 불안할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시면서 그러면서 내가 아팠구나 라고 인정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변화가 시작됩니다. 코로나가 여전히 창궐하고 이게 변화가 없는 사실입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고 사실이지만 코로나를 대하는 우리는 내가 아프구나, 내가 불안하구나 이렇게 인정하는 순간부터, 철저히 수용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변화가 시작됩니다. 변화의 시작, 또 인정하는 그런 변화의 시작부터 치료의 성공이고 치유의 절반 이상입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불안을 없애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불안할 수 있다는 것을 그냥 받아들이시면 어느 순간에 불안으로 인해서 덜 힘들어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은 불안하지는 않으세요? 완전 불안하죠. 지금 사실 보세요. 이 중에 저만 마스크 꼈잖아요. 저는 사실 24시간 마스크를 끼고 있습니다. 네. 집에서 잘 때도 끼고 자요. 네. 잘 때 마스크가 뒤로 가지 않나 해서 자다가 깨서 다시 마스크하고 이러고 잡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스크가 많이 필요해요. 인터넷에 늘 마스크를 사려고 준비하고 있다가 인터넷에 딱 올라오면 딱 클릭해서 구매를 하는데 제 앞에 대기 인원 3,800명. 제가 캡처도 해놨잖아요. 화면 캡처. 제가 왜 이렇게 24시간 마스크를 끼게 됐냐면은 병원에 있으면서 계속 손 씻고 손 소독하고 그 다음에 마스크 끼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집에 가면 내가 혹시 바이러스를 묻혀가지 않았을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내가 어디 묻어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혹시 무증상 감염자로 우리 아이한테 옮기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면 갑자기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도 마스크 계속 끼고 있고, 네, 이제 그러고 있습니다. 어느 날 내가 혹시 우리 아이한테 이걸 옮겨서 우리 아이가 만에 하나 막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드니까 갑자기 너무 공포스러운 거예요. 예,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이선원 선생님 말씀에 되게 공감 가는 측면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서운 게 이게 나 혼자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 이게 혹시라도 내 주위 사람들한테 내가 혹시 피해를 주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이런 것들이 되게 큰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코로나에 걸렸을 때 나의 동선이 노출되고 나의 사생활이 노출되고 나의 개인정보가 노출되고 그리고 나 때문에 나의 가족들, 나의 친구들, 나의 소중한 인연들이 피해를 가지 않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마음의 벽을 높게 쌓고 그 안에서 고립감과 외로움이 심화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점은 우리가 결코 고립된 존재가 아니라 서로 연결된 존재라는 것.
우리가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의 예방을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우리가 하고 있고 또 해야만 하지만 우리에게는 서로에게 위험을 끼치지 않으면서도 서로의 안부를 묻고 공감을 나눌 수 있는 많은 수단들이 있다는 것. 그 수단들을 이용해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소중한 인연들한테 한번 안부를 묻는 건 어떨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동네 정신과 의사들입니다.